안녕하세요. 군사 전문 기자 겸 밀리터리 컨텐츠 전문가 이세환입니다. 밀떡의 투자 그 마지막 시간. 오늘은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전쟁은 여러분들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영화에서 가끔 봤습니다. 뭐 터미네이터, 스타워즈, 스타트랙, 그다음에 아이언맨 등등등 이런 게 나오죠. 그런데 이런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현실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 모습이 아니죠. 근미래 혹은 지금 현재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동시대의 최첨단 기술이 완전 다 모이는 데가 바로 이 무기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 기술의 미래를 가늠해보는 그런 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군사기술이 우리 실생활에 쓰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요즘에 나온 주목받는 시스템 중에 하나가 원격 수술 시스템이에요. 원격 의료 시스템. 전쟁에서 정말 치명상 입은 병사를 수술해야 되는데 후방으로 옮기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먼 곳에서 있는 의사가 직접 기계를 조정해서 수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처음엔 전쟁을 위해서 개발됐다가 이제 민간으로까지 가고 있고요.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밀리미터파 레이더라고 있어요. 여러분, 밀리미터파 레이더. 한마디로 유명한 아파치 헬리콥터를 보면 로터 위에 치즈덩이 하나 딱 얹어 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레이더예요. 이 레이더로 정밀하게 적 전차를 구별해서 거기다 미사일을 쏘는 건데,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민간에서 뭘로 쓰이냐?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 있죠? 거기에 쓰여요.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물체가 왔을 때 정지하거나 주변의 물체를 인식하는 시스템으로 이 밀리미터파 레이더가 쓰입니다. 그 다음에 탄도미사일 날아갈 때 그 궤적을 추적해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을 어디다 썼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투수가 공을 딱 던졌는데 그 궤적이 딱 날아가는 거 여러분 많이 TV에서 보이시죠? 요거에 바로 탄도미사일 추적 시스템을 갖다 쓴 거예요. 야구 경기 중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체계에 쓰이는 기술, 그리고 무기체 내 이 산업 전반을 유심히 보는 게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래 산업의 가장 주된 장이 어디가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만일까요? 아닙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주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게 이른바 이제 발사체라고 하는 우주 공간에 무언가를 쏘아 올리기 위한 그런 기술이죠. 이런 기술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국과 러시아 등등 몇몇 선진국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런 발사체를 보유하게 됐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누리호 같은 이런 우주 발사체 개발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바로 감시 자산의 강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로켓이 필요하겠죠. 로켓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뭐 러시아 거 빌려서 쏘고 그랬다고. 이제는 우리가 만든 로켓에 우리가 만든 인공위성을 탑재해서 쏘아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전은요, 여러분들, 인공위성이 대단히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군사작전의 단계가 있습니다. 관측. 뭐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측. 그 다음에 뭐예요? 그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뭐야? 결심을 해야 됩니다. 결심을 하고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타격이에요. 관측, 분석, 결심, 타격. 이 네 가지 단계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관측이에요.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뭘 봐야 싸울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게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첫 번째 단계가 좀 미흡했어요.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진했다.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 뭐야? 미국 위성으로 봤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으로 탐지해 내야 되는 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사실 이게 전시 작전권 문제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우린 지금까지 전시 작전권 그 인수 문제가 뭐 정치적인 문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치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이 한반도에 배치한 감시 자산을 우리가 지금 대체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차근차근 우리가 기술 개발과 투자를 해서 이 능력을 배가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전시 작전권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봐야 싸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자동차 운전하시는데 내비게이션 없으신 분 없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비게이션의 핵심적인 시스템이 뭔가요? GPS죠. 군사용 GPS가 따로 있어요. 민간용 GPS를 써서 뭔가를 이제 하게 되면 GPS를 제밍할 수 있어요. 방해 전파를 해가지고 GPS를 제밍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적의 그 제밍에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군사용 GPS를 써야 돼요. 이 GPS 기술은 미국 거고,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군사용 GPS 기술도. 그래서 중국도 미국 걸 못 쓰니까 중국도 자기네 걸 만들었죠. 뭐 북두칠성인가 그런 거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러시아는 뭐야? 글로나스라고 자기 거 만들었단 말이죠. 강대국들은 자기네가 쓸 수 있는 위성용 GPS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군사 목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GPS의 독립권도 대단히 중요해요. 군사 목적으로서.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정밀한 인공위성을 띄워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ABC거든. 지금 우리가 2단계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더 많은 투자, 더 많은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만의 군사용 GPS를 확보할 그럴 필요성이 아주 큽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기술은요. 여러분, 요거 조금만 바꾸면 무슨 기술인지 아세요? 바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기술입니다. 북한 애들이 여러분들 맨날 뭐 ICBM 실험할 때 북한은 한 번도 ICBM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우리 위성 로켓 발사 시스템이라고 항상 얘기해요. 근데 아무도 안 믿죠. 저게 무슨 위성이야, ICBM이지 그런 거죠. 이게 여러분들 ICBM이라는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마디로 대륙 사이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리려면 아주 우주공간 높이까지 쏘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공간 높이까지 가서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되거든요. 이 기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누리호는 뭐까지 됐느냐? 우주공간까지 가는 기술까지 갔단 말이에요. 위성을 안착시키는데 실패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가긴 갔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절반의 성공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서 ICBM을 개발한다면 이 ICBM은요, 한반도에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 기술이 향하는 곳이 우주뿐만은 아닙니다. 이번엔 저와 함께 수면 아래로 가보시죠. 여러분, 작년에요.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8번째 SLBM 보유국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SLBM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수함이 왜 무서운 무기일까요? 물속은 밀도가 공기의 몇 배인 줄 아십니까? 800배입니다. 그 어떤 전파도 물속을 통과하기 힘들죠. 근데 물속에선 전파를 못 쏘니까 물속에 무슨 물체가 있으면 이걸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나라는 음파 탐지기를 사용하죠. 근데 음파 탐지기는요, 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그 전파 기술에 비할 건 못 돼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바닷속은, 물속은 천연의 스텔스적입니다. 한마디로 뭔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걸 찾아내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잠수함에 탄도미사일이 달려있어요. 상대편, 적성국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저게 갑자기 쟤네가 SLBM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물속으로 사라졌다? 그때부터 이쪽은 뭐예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대잠망 총 출동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떨어올지 모르니까. 대잠망 출동해서 개 찾고, 우리도 잠수함 내보내서 개 찾아야 돼요. 막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한 대 SLBM만 상대편이 가지고 있어도 이쪽은 뭐예요? 10배의 자산을 투입해서 얘를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더군다나 이 SLBM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콜드 런칭 기술이에요. 이 미사일 발사 시스템에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핫 런칭, 콜드 런칭. 핫 런칭은 처음부터 밑에서 그냥 로켓 분화 막 해서 쫙 불 막 뿜으면서 올라가는 거야. 이게 핫 런칭인데, 이 핫 런칭엔 문제점이 있죠. 처음부터 엄청난 화염이 나오기 때문에 이 엄청난 열에 견디게끔 설계가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죠. 더군다나 잠수함 같은 데서 이게 된다? 엄청나게 힘듭니다. 다시 말해서 잠수함이 핫 런칭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수면 위로 떠올라야 돼요. 물속에서는 이게
안 되니까 수면 위로 떠올라서 쏴야 되거든요. 근데 잠수함의 가장 큰 강점이 뭐예요? 물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사일이 서로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저기 나왔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뭘까요? 물 속에서 떠오르지 않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기술이에요. 이게 콜드 런칭인데 한마디로 강력한 압축 공기로 미사일을 물 밖으로 탁 튀어낸 다음에 물 밖에서 미사일이 점화가 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고도의 기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해냈다. 그 다음에 미사일도 여러분 콜드 런칭이라고 해서 그냥 위로 그냥 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다가 만약에 점화가 안 되면 어떡해요? 미사일이. 그대로 떨어지겠죠. 그럼 누구한테 맞아요? 쏜 잠수함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비스듬하게 쏘는 이런 것도 정말 기술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해냈단 말이죠. 우리가 SLBM을 만약에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가 견제할 나라들한테 엄청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니네가 만약에 오판을 하게 되면 어디선가 미사일이 느닷없이 튀어나와서 너네 나라를 타격할 수 있다. 이건 엄청난 압박입니다. 우리 잠수함 기술 엄청나게 좋아요. 여러분들 예전엔 독일 거 수입해다 썼는데 우리가 그거 조립하면서 우리가 노하우를 다 습득해 스펀지처럼 빨아들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재래식 잠수함이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 진짜 세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나라들한테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다음에 강력한 전쟁 억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발만 더 나가면 되죠. 잠수함이 계속 물속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언젠간 떠올라야 되고, 왜냐면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거든. 근데 떠오르면은 이게 발견될 확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오르려면 뭐 해야 돼? 계속 물속으로 가야 돼? 그럼 뭐가 필요해요? 원자력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게 무기에다가 핵 쓰면 안 되잖아. 추진체는 좀 비껴나가요, 거기서. 여기에 대해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대 최첨단 무기에서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죠. 현재 나오는 최첨단 전투기, 예를 들어서 F-35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90%입니다. 그만큼요,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현대 무기 체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KF-21 런칭 기념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 현장에 갔었습니다. KF-21 그 개발 관련자들이 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이 가서 이제 뭐 이제 사진 찍고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누구보다도 먼저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 분한테 다가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무례한 거죠. 왜냐하면 사전 인터뷰 약속이 돼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무작정 가서 얘기 좀 해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놀라시더라고요. 놀라셨는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로서 대단히 확신에 찬, 그다음에 자신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KF-21이라는 그 전투기를 이제 개발하는 와중에 소프트웨어에 정말 많은 진전이 있었다. 외국 관계자가 와서 봐서도 대단히 깜짝 놀랐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중요한 게 뭐냐. 이 소프트웨어가 한마디로 이게 뭐가 되냐면 네트워크가 돼야 되잖아요. 네트워크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이거든요. 한마디로 지상에 있는 무기, 공중에 있는 무기가 서로 통신이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공중에서 뭘 봐서 타겟팅을 하잖아요. 그 정보를 그대로 헬기나 아니면 지상 탱크한테 전해줘요. 그럼 걔가 그쪽으로 보고 그냥 쏘기만 하면 돼요. 단추만 누르면 된다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전투기 같은 것들, AWACS라고 해서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라고 있죠. 얘가 강력한 레이더로, 최첨단 소프트웨어 기술이 들어간 강력한 레이더로 적기를 미리 탐지해요. 탐지해가지고 적기한테 번호를 붙여요.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딱 붙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아군 비행기한테 데이터 링크로 보내요. 그럼 그 데이터를 받은 아군 비행기는 뭐만 하면 돼요? 미사일 버튼만 누르면 돼요. 자기가 탐지 안 하고. 1번기 뒤쪽에 뭐가 붙었다. 그런 식으로 안 싸워요, 이제. 더 멀리 있는 적을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쪽이 이긴다는 말이에요. 이걸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이 방위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요,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높은 수주 금액을 보고 투자하죠. 또 다른 사람들은 애국심과 자부심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첨단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전략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밀떡의 투자가 K방산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유용한 투자 가이드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